최근 에메르송 로얄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은 3백의 윙백에서 뛸 때 분명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윙백이라는 자리는 공수양면으로 굉장히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는 수비를 도와주고,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는 공격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에메르송 로얄이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빠르고, 그리고 90분 내내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선수라서 공수양면으로 활발하게 공수를 오가는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에메르송의 플레이를 보면, 에메르송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크로스를 못 올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에메르송 로얄이 수비 라인에 있다가 빠르게 올라가서 상대 수비보다 빠르게 측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로스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메르송은 빠르게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 도와주고, 빠르게 올라가서 공격 라인으로 가담하는 이러한 플레이까지는 매우 좋았던 선수예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였느냐, 빠르게 올라갔을 때 마무리가 안 되고, 특히나 공격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거나 크로스를 올리거나 마무리 패스 혹은 슈팅, 이렇게 공격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세밀함이 부족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선수죠. 반면에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수비 라인으로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에 도움을 주거나, 상대 공격수와 1대1 상황이 됐을 때 1대1 상황에서의 수비력, 이런 것들은 또 에메르송 로얄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르송 로얄의 장점은 90분 내내 빠르게 공수양면을 오갈 수 있는 체력과 스피드,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에서의 수비력, 이게 장점이라면, 이 선수의 분명한 단점은 윙백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윙포워드처럼 띄워줘야 되는 역할인데, 공격에 가담했을 때 마무리가 너무나 투박하다 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에메르송이 최근에 가장 좋아진 게 이 공격 라인에서의 마무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연계 플레이에 가담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동선이 당장 이번 시즌에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지난 시즌부터 콘테 감독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오른쪽에 에메르송 로얄이 나오든, 이제 떠났지만 도어티가 나오든, 이 윙백이 올라갔을 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크로스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부터 콘테 감독이 사용했던 전략이, 윙백이 빠르게 올라가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면 이때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반면에 윙백은 상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다시 중앙 지역으로 움직여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중원에서 빌드업적인 측면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겼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요.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측면 수비가 에메르송 로얄을 따라 나옵니다. 이때 클루셉스키가 에메르송 로얄을 따라 나가는 측면 수비수를 보고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죠.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은 뛰어들어가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에메르송 로얄이 패스를 보내준 이후에 자신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클루셉스키의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나갈 때 에메르송 로얄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마치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위치에 에메르송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이 에메르송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에메르송이 위치하고 있는 이 하프 스페이스 자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연계 플레이에 매우 중요한 위치거든요. 예를 들면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고, 클루셉스키가 들어갈 때 패스를 주고 로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의 요 위치, 하프 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볼을 다시 리턴을 받았을 때,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은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중앙에 있는 케인 혹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도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또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도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에메르송 로얄이 이 위치에서 세밀함이 매우 부족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클루셉스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신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는 체력과 스피드가 매우 우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저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거나 볼을 빼앗기면서
턴오버를 발생시키고 에메르송 로얄 때문에 역습을 당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에메르송 로얄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는 이유는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연계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중원에 있는 선수들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 혹은 스킵, 비수마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보통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을 거쳐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질 않죠. 중원에서 패스를 전개하다가 패스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원에서의 움직임이 부족해서 수비 라인에서 중원 라인으로 패스를 아예 보내줄 수가 없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돌아뛸 때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을 거쳐서 토트넘이 플레이를 만들어갈 때가 많아졌어요. 상대 공격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마크하고 있으면 이때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에메르송 로얄에게 직접 패스를 뿌려주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잡아서 볼을 전개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거나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토트넘의 경기 장면을 보면 당장 지난주만 해도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상대 수비 라인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공격 전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이 랑글레가 안쪽으로 패스를 전개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패스를 전개하지 못하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스킵인데 스킵도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이 선수도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전개를 못하고 백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볼이 전개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이 뒤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다이어가 볼을 잡게 되는데 다이어 또한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단순하게 볼을 걷어냅니다. 토트넘이 분명히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단순하게 앞쪽으로 롱패스를 붙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수비 라인에 머무르고 있다가 부정확하게 날아오는 롱패스를 너무나 쉽게 끊어내서 웨스트햄의 볼 소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에메르송 로얄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도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볼을 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메르송 로얄이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들어와주면 중원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앞쪽에 있는 에메르송 로얄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이 장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토트넘이 볼을 잡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방에서 에메르송 로얄을 향해서 패스를 전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의 압박이 들어와도 볼을 유연하게 앞쪽으로 전개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앞으로 전개시키다 보니까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아주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중원에서 에메르송 로얄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주고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받은 이후에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메르송 로얄이 최근에는 마무리까지 되기 시작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때 에메르송 로얄이 수비 라인에 있다가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에메르송 로얄이 90분 내내 빠르게 공수를 오갈 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부지런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빠르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이 무너졌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상대 수비수들보다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패스가 에메르송 로얄에게 전달이 되면서 여기서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에메르송 로얄의 장점이 모두 다 담긴 장면인 거예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빠르게 올라와서 상대 수비수들보다 더 먼저 부지런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직접 마무리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에메르송의 활약은 단순히 수비가 좋아졌다, 공격이 좋아졌다 라는 것을 넘어서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에메르송의 활약이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에메르송 로얄이 더욱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난 경기의 히트맨만 봐도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주는 플레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3백을 토트넘이 쓸 때 윙백에 대한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콘테 감독도 좋은 윙백을 영입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 3백을 사용할 때는 윙백이 중요한 위치고,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의 활약도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다 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